10월 달이 제가 제일 바빴던 달인데 그때는 매출 기준으로 한 1,400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이 더러우면 먼지들이 사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방충망 청소는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 일이 맞을까? 그리고 내가 직접 한다면 영업은 어떻게 할 거고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지? 생각도 해보시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실행도 해보면서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확신이 들면 그때는 바로 거침없이 뛰어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는 닥터케이 청소이야기 대표 김기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 1년은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주말에 했고요. 1년은 본업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유리창 청소가 있어서요. 짐을 정리할 게 있어서 걸레만 여기다 넣고 바로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인가요? 네, 여기는 사무실이고요. 제 짐들이랑 청소 짐들이랑 블로그나 유튜브 작업할 수 있는 책상을 놓고 쓰고 있습니다. 유리 청소만 하시나요? 대부분 유리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보아 호스를 이용해서 그런 물호스 청소나 바닥 청소까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리창 청소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유리창 청소를 하기 전에는 커피 용품을 파는 회사에서 로스터기 원두 볶는 기계 담당자였어요. 직장은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3년 반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있나요? 직장을 사실 그만둔 이유는 뭐 한 가지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사정도 있었고 제가 결혼하고 출산이 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경제서적이나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마다 든 생각이 조그맣게라도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고민해보고 그리고 내가 실행해서 그런 나의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장비인가요? 이거는 제가 유리창 청소를 할 때 다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일정은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할 건데요. 특히 외부 유리창 청소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략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작업 인원은 2명 투입됩니다. 하루에 현장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하루에 현장은 아파트는 2번 뛰어본 적 있고요. 그리고 상가나 이런 것들은 3개 정도 이렇게 뛰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현장 도착해서 청소하면서 청소에 대한 팁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할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제 짐 여기 카트에 실어서 바로 해당 호실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조금 장비를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다른 작업자들보다는 안에서 쓸 수 있는 카트나 미니 사다리, 특히 제가 창틀 청소할 때 쓰는 습시 청소기까지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작업할 집이고요. 모레 입주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좀 비어있는 상태예요. 작업자 한 명이 더 오기로 했는데 저 먼저 일단 들어가서 작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인가요? 이 아파트는 이제 4년차 아파트고요. 입주 청소는 다 마무리됐고요. 고객님께서 좀 깨끗한 창을 보시길 원하셔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유리 청소 아파트만 하시나요? 아니요, 상가도 하고 건물도 하고요, 주택도 하고요. 유리창 청소가 필요한 곳이면 다 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유리창이 많은데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입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창을 다 청소할 겁니다. 보통 대부분 거실만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입주가 되신 상태라고 한다면 다용도실이나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짐이 쌓여서 청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주하신 상태라 그러면 거실, 방, 그리고 주방 대부분 이렇게 세트로 많이 하세요. 제가 도착을 하면은 창문 상태 확인 이전에 장비 정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카트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문의 많이 하시던데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워낙 좀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허리를 숙였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카트 사용하시면 되게 허리 안 아프고 좋습니다. 일단 유리창 청소다 보니까 걸레를 되게 많이 써요. 걸레도 이제 색깔마다 용도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도별로 이렇게 박스 전체 하나가 걸레 박스 하나 다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사용하는 장비들이 많아요. 늘 이렇게 시작할 때 시간이 저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간단히 걸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거네요. 네, 유리창 청소는 간단히 걸레만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안에서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희 같이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깨끗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들 얼마 정도 하나요? 각각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샀을 때보다 요새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뭐 이거 하나에 그래도 4,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스키지 같은 경우에도 다 세트로 하면은 6,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얼마 정도 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 따져보진 못해요.
되는데 처음 아파트 청소 시작할 때는 100만 원 정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네요.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청소를 시작하다 보면은 장비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딱 이 정도가 모자라요. 조금 올라가는 이 사다리가 저에겐 좀 필수템입니다. 입주 청소가 다 끝난 집들은 사실 이런 손자국들이나 이런 발자국들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항상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겨울이긴 한데 좀 따뜻한 날씨잖아요. 저희가 겨울에도 청소는 다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영하 10도, 20도 정도 됐을 때는 저희가 얼지 않는 세제가 있어요. 영하 20도에도 얼지 않는 세제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데 오늘은 막 엄청 추운 편은 아니어서 그 세제는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청소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찬물 같은 경우에는 음지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 바로 창문이 확 얼거든요. 뜨거운 물은 그래도 조금 어는 게 덜합니다. 아무래도 물을 이용하는 청소다 보니까 아파트에 특히 거주하시는 고객님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랫집에 물 피해 없냐고. 제가 이따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물을 되게 소량의 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물들은 다 이 창틀 하단 부분에 고이게 되어 있어요. 절대 아랫집에 물 피해가 없고 여태까지 이런 과정 중에서 제가 아랫집에 물 튀었다고 해서 뭔가 AS를 해주거나 닦으러 가준 적이 한 번도 여태까지는 없어요. 제 주위에서도 동료들도 없고요. 이제 그냥 물로만 청소하는 건 아니라 저희는 또 세제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세제를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유리창 세정제고요. 유리창에 붙어있는 오염들을 효과적으로 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코팅이나 광택 효과들이 좀 나게 하는 그런 세제입니다. 일반 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유리창 세정제는 사실 좀 너무 과한 면이 있고요. 집에 있는 물건을 사실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퐁퐁 쓰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퐁퐁이 되게 좋은 세제예요. 세정력도 너무 훌륭하고요. 장비가 진짜 다양하네요. 제가 걱정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이걸 스키지라고 하는데요. 스키지 대부분 하나만 사용하시는데 저는 각각 상황에 맞춰서 한 3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세제, 다른 오염을 걷어내는 용으로 하나 더 쓰고 있고요. 외국에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은 버킷에 이런 스키지들 한 3개씩 넣고 다니십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방을 싹 한번 둘러봐요. 고객님 제가 오늘 청소해야 되는 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여쭤봐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거주하실 때는 창 앞에 그리고 저런 베란다 앞에 장독대나 아니면 여기 딱 막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딱 한쪽 면 가리게 장롱 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면서 내가 청소하는데 걸림돌이 있을까? 조금 치워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조그만한 이런 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우는데 고가의 장롱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혹시나 움직일 때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객님께 정중하게 혹시 이걸 조금 이동해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여쭤보고 힘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9평형이고요. 39평형답게 창이 그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 이 정도 양은 40평대 초반까지 이제 저 혼자서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찍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사람 한 명을 좀 더 불렀습니다. 창문 하나 청소하는데 얼마 정도 받나요? 일단 평수마다 좀 다르고요. 창문의 형태마다도 달라요. 30평대 거실창 지금 보이는 창 청소하시면은 금액은 18만 원이고요. 뒤에 보이는 조그만 창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39평형 전체 유리창 청소하는 데는 비용은 52만 원입니다. 이제 작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확인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방충망에 구멍이 뚫렸나 안 뚫렸나 한번 확인해 주고요. 왜냐면은 그러신 고객님들 여태까지 없었는데 또 서로 조심하면은 얼굴 붉힐 일도 없어지고 고객님도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영업적으로도 저희가 방충망이 만약에 뜯어졌다 하면은 고객님 방충망이 뜯어졌는데 교체 좀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도 고객님께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염도 체크를 항상 합니다. 왜 오염도 체크를 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의 오염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세제 농도나 약품의 농도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새 아파트인데 그냥 손으로 문대도 지워지는 아파트인데 제가 거기다 너무 강한 세제 약품을 대버리면은 유리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도를 체크해서 내가 이 정도 약품의 농도를 써야겠다라는 것을 딱 생각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아파트로 막혀져 있는데요. 앞에 산이나 공원, 공사장 이런 데가 있으면은 확실히 오염도는 좀 더 심해지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비어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도착했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고객님께 문자 메시지 사진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자로 안 치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데 뺐다 꼈다 하기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폰이 음성인식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저는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에 뭔가 있고 혹은 뭐 설거지 하시거나 이럴 때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되게 깜짝 놀라실 거고 계속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청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리창 순서는 사실 작업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겨울 같은 때는 외부 창문이 얼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먼저 닦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유리창이 달궈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물을 바르면 싹 물이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금 더 일찍 한 8시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거실창 외부 쪽을 먼저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제가 어찌됐건 외부 유리창을 닦으려면 난간에 서서 이렇게 해서 폴대를 해야 되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얘가 되게 잘 버텨주고요. 사실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닦고 있고, 저희는 이제 너무 많이 하고 숙달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걸 잡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몸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뒤쪽에서 두면서 하는데, 외부 유리창 닦는 거는 사실 일반 분들이 닦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내부부터 닦으면 제일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 유리창 오염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닦으면은, 청소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청소는 제 아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유리창 청소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 이제 회사 다닐 때 너 부업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선배 따라다니면서 일도 배우고, 주말간에는 제가 일을 잡아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네? 회사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좀 쏠쏠했고요. 부업을 했을 때 직장인 월급보다 더 많이 보셨나요? 사실 제가 하던 직장의 제 업무가 주말에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랑 그때 또 신혼이어서 주말에도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바람에 월급보다 많이 벌진 못했는데, 또 부업만큼은 좀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업을 했을 때 최대 많이 벌었을 때 한 150만 원 정도? 그럼 지금은 유리창 청소하시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저희 유리창 청소는 비수기라는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추운 겨울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장마, 그때가 비수기인데요. 성수기 비수기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 700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순수익인가요? 매출 기준이고요. 근데 청소업 같은 경우에는 마진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몸을 써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매출 한 700 정도를 하면은요, 순수익 기준으로 해서 500에서 550 이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최대로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최대로는 10월 달이 제가 제일 바빴던 달인데, 그때는 매출 기준으로 한 1,400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에는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하루에는 최대 매출로는 한 180 정도 벌어봤던 것 같고요. 순수익 기준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벌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보셨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 벌 수가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거실창 이거 하나 닦는데 실력도 없고 고객도 어떻게 모을지 모르니까 당근에서 막 5만 원 이벤트 하고 6만 원 이벤트 하고, 또 어떤 고객님이 생각나는 게 거실창 5만 원 이벤트 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고객님은 거실창이 이제 2개 있는 기역자 거실창, 그거를 5만 원에 닦아주신지 안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가서 그 2개 닦는데 5만 원을 딱 받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미묘했습니다. 근데 그 고객님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고객님이었는데, 제가 되게 깨끗이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운영하시는 학원의 건물에 유리창 청소를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손님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서 연결될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 지금도 대다수가 지인 소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리창 청소하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거실창 기준으로는 오염도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만약에 39평 전체다라고 하면은 혼자 하면은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리고요. 2명이서 하면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오늘은 그래서 1시 안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안쪽 창에 바깥면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이 면 같은 경우에는 막 물때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먼지 정도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완전 바깥의 외부 창은 3, 4번, 5번, 6번 이렇게 닦기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닦으면 깔끔하게 나와서 이렇게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닦다 보면은 여기에 먼지에 가려져 있던 페인트 자국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좀 제거를 좀 하는 편입니다. 아파트 유리창 청소는 많이 요청하나요? 사실 아직도
입주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하시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고객님들 집에 찾아가 보면은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이런 거 닦는 업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요새 들어서는 이제 입주하시거나 이사, 리모델링 할 때는 거의 대부분 패키지로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왜냐면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집은 너무 새 것처럼 다 예쁜데 딱 유리창만 보면 리모델링 안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입주 청소 다 끝나고 깨끗한데 딱 창문만 보면은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객님들께서 요새 좀 많이 찾아주셔서 아파트 유리창 청소가 일도 되게 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유리창 청소는 꼭 해야 되나요? 유리창 청소는 꼭 하시면 좋고요. 거실창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TV도 보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공간인데, 사실 지금 여기만 봐도 이게 다 닦은 창인데 이런 맑은 창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기회고, 또 이렇게 닦으면은 햇빛 들어오는 양이 좀 달라요. 집안을 더 환하게 하는 그런 인테리어적인 효과? 그런 것도 사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청소를 딱 마치면 닦길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대다수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리창 청소는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게 좋나요? 주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좀 내가 깔끔함을 원하는 고객님이다 그러면은 1년 주기로 한 번, 대부분 1년 주기로 한 번 하시고요. 내가 그래도 조금 금액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많이 안 더러워진 집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제 정기 고객님들 중에 어떤 분은 되게 깨끗한 걸 원하셔서 6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맡기시는 고객님 계세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자석 장비인데요, 양면 닦기라고들 해요. 탁 붙여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장비가 있으면 좋은 이유가 여기 중간창 같은 경우에는 내측을 닦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비를 사용해서 하고요. 대부분 유리창 청소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 정말 똑같은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대로 다 닦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무엇이 또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되게 깨끗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가서 닦고 나도 조금 더러워지거나 먼지가 쌓일 때 청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이 사실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이 서로 붙으면 아예 못 돼요. 전문적인 장비이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가 이 장비인데, 노마인드라는 양면 닦기 장비인데요, 이게 두께도 좀 조절할 수 있고요, 가격도 좀 저렴해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랑 외부랑 같이 청소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좋네요. 그럼요. 이 양면 닦기를 쓰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많이 됐던 장비 같아요. 전체 창을 혼자 하려면 사실 작업량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 장비를 씀으로써 그래도 한 10분, 20분씩 조금씩 줄여지면서 전체적인 양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외부 청소 다 이걸로 하면 안 되나요? 외부 청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왜냐면은 외부에는 안에 있는 창처럼 먼지만 껴있는 게 아니라 물때라는 게 껴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오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염들을 제거해 준 다음에 이렇게 유리창 세정제를 통해서 또 한 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거쳐야 됩니다. 혼자 일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일하는 빈도가 좀 많긴 한데요, 큰 평수나 60평, 70평, 90평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단독주택, 그리고 빌딩 닦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주위에 있는 동료 대표님들하고 같이 일하는 편입니다. 오셨어요? 유리창 청소 함께 할 동료가 지금 도착했고요. 이 동료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협업해서 청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에 자국이 생기거든요. 물을 이제 고무로 끌어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고무 날이 손상되거든요. 그러면 고무 날이 손상되면은 그때 바로바로 바꿔주는 게 작업 효율성과 퀄리티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제품들이 이렇게 다 편리하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이런 장비들은 저도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교육으로 배웠거든요. 교육 배울 때 이런 장비들을 쓰면 좋다, 그리고 그 교육해 주셨던 분도 이 장비를 쓰고 계시고요. 대부분 아파트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장비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독학으로 청소를 배우기는 힘드나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유리창 청소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청소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매력적이에요. 청소업 중에 유리창 청소가 되게 매력적인데, 이유가 뭐냐면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염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세요. 와, 진짜 깨끗하다, 혹은 청소하길 잘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누군가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유리창 청소를 계속하는 힘이고 원동력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정말 밤새서 열심히 하고 해도 월급은 똑같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또 그런 게 청소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매출이나 버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나 봐요. 근데 청소도 유리창 청소 말고 되게 다양한 업종이 있거든요. 야, 이런 것까지 있어? 막 이럴 정도로 정말 다양한데, 만약에 청소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것들 중에 자기에게 맞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하기 전에 유리창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니까 이 맛을 아시는 고객님들, 주변 지인들 집에 이제 놀러 가보면 아파트 유리창 청소한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객님도 야, 우리 집이랑 똑같은 단지인데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 이렇게 해서 청소를 의뢰하는 고객님도 생각보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일 더러워지는 유리창이 양쪽 방충망이 있는 유리창, 거기가 제일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난간 있는 여기가 제일 더럽습니다. 그거는 이제 난간이나 방충망에 묻은 오염들이 비가 오면은 다 유리창으로 붙어요. 그래서 그때 유리창에 붙은 물들이 마르면은 그게 오염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청소를 다녀보면은 아기들 키우는 집에, 아기들은 여기가 이제 스티커 붙이는 장소예요. 근데 스티커만 이렇게 딱 띄면은 깔끔하게 떼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막 끈끈이가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제거하냐 그랬을 때 스티커 제거제도 좋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퐁퐁 같은, 집에서 제일 사용하기 좋은 세제가 퐁퐁이거든요. 퐁퐁 같은 거를 이제 한번 뿌려준 다음에 다이소 같은 데나 아니면은 쿠팡에 유리창 청소 전용 칼이 있어요. 한 5,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정말 깔끔히 됩니다. 시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이소 꿀템이 있나요? 저 대부분 사실 다이소에서 예전에 좀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일단 매직 스펀지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좋고요. 그 다음에 솔 같은 경우에도 좋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단종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연마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통으로 해서 이게 연마제인데 이걸로 샤워부스나 이런 거 청소하시면 되게 좋아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근데 지금 단종됐나 안 됐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창문 이렇게 끝까지 밀리는 것도 모르시는 고객님들 진짜 많아요. 근데 청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소 조금 편하게 하시는 방법이, 여기 이제 볼트 다 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볼트 다 풀면은 여기 턱에 걸리지 않고 저기 반대편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청소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제끼면 이거 풀려요. 외부 유리창의 오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묵은 때라 그러면 일반 분들 지우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에 맞는 약품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저처럼 어찌됐건 나가서 약을 바르고 물리적인 힘을 좀 줘야 되는데 사실 좀 위험하거든요. 제가 안 위험하다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숙달이 됐고 이제 닦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 분들이 외부 유리창 청소 하신다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내가 신축 아파트다, 신축 아파트인데 먼지 정도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로봇 청소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를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2번, 분기별로 한 번 하면은 버라이어티한 감이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기를 짧게 가져가시면은 그래도 깨끗한 유리창을 계속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유리창 청소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디테일 작업 전에 방충망 청소하고 그 다음에 창틀 청소를 진행할 겁니다. 방충망 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거해서 화장실로 가져가서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방충망이 탈거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다 탈거는 하진 않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세제를 바르고요, 걸레를 닦는 그런 형식으로 고객님께 서비스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닦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러워서 잘 닦입니다. 방충망 찢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집에서 좀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사각 밀대 있으시잖아요. 사각 밀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각 밀대 물티슈 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닦으셔도 됩니다. 어떤 고객님께서 저한테 팁으로 알려주신 건데, 방충망 청소는 비 오는 날 하는 거라고. 비 오는 날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방충망이 더러우면 먼지들이 사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방충망 청소는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닦아주시면서 난간 같은 경우에도 난간이 더러워서 유리창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있는 오염들이 비가 오면 유리창으로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서 사실 습식 청소기가 있으면은 제일 좋거든요. 물 뿌려서 솔로 긁어서 하시면 되는데, 집안에 습식 청소기 없으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저도 이렇게 오염이 심하지 않은 곳은, 그리고 집에 애가 있거나 이러면 청소기를 킬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저는 그냥 젖은 걸레 사용하거든요. 젖은 걸레로 모양을 만들어서요, 이렇게만 닦아주셔도 충분히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거는 팁인데요, 이게 창틀 딱 바라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기 부분도 이렇게 세밀하게 닦아주시면 진짜 깨끗해 보여요.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여기 닦으면 진짜 깨끗해 보인다고 고객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소를 진행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에 오염물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태 하단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태 하단으로 흐르는 거를 습식 청소기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걸레로 한번 좀 닦아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여기 흙이나 오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솔질을 통해서 이렇게 흙 같은 걸 걷어주고 그 다음에 습식 청소기로 제거를 해주는 편입니다. 지금 거실 유리창 청소 끝내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와서 저쪽 외부 창은 끝냈고 이제 안쪽 방 닦고 있습니다. 저쪽 보시면은 드레스룸 창인데요. 저렇게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창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탈거해서 닦는 게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는 분들은 보통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주의를 보니까 저희도 청소업이지만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어떤 불만이 있으신지 어떤 불편한 게 있으신지 그거를 빨리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잘 되시고요. 그리고 그냥 청소만 하고 끝이 아니라 집에 가서 영업하시고 마케팅 공부하시고 약품 공부하시고 장비나 기술 같은 거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말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잘 안 되는 분들은 잘 되는 분들의 반대가 아닐까. 왜냐면은 그냥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아 오늘 빨리 끝났으니까 쉬어야겠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화가 나세요. 딱 아시고 일이 점점 끊기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리창 청소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사실 이게 멀리서 보면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고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유리창 하나 닦는데도 정말 많은 기술도 필요하고 많은 공부도 필요한데 그냥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 있잖아요. 뭐 시간당 5만원, 시간당 10만원 누구나 월천 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 일이 맞을까? 그리고 내가 직접 한다면 영업은 어떻게 할 거고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지? 생각도 해보시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실행도 해보면서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확신이 들면 그때는 바로 거침없이 뛰어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청소는 창 하나 빼면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각 방들 돌아다니면서 미비한 점들이나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닦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청소를 이제 완료했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 방을 끝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좀 둘러보면서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고객님께서 조금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간중간이나 전후 사진 그리고 완성된 사진들을 찍어서 블로그 같은 데에 저는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조금 따내는 편입니다. 오늘 저희 청소가 마무리돼가지고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창틀 이런 데가 별로 안 깨끗했죠? 창틀이요? 어제 청소하는 분들 닦으려고 하는데 이게 샷이 막 긁힌 자국이나 조금 오염이 깊게 들어간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이게 45세요? 방금 이제 정리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는 다 고객님께서도 보시고 마음에 들으셔서 했던 거 다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소문내고 있어요. 많이 소문내주세요, 고객님. 이렇게 방금도 고객님이 마음에 드시니까 스스로가 먼저 저한테 홍보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객님들이 만족하시면은 입소문을 타고 해서 일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한 집 한 집 너무 더럽다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들다고 이제 불평불만보다는 한 집 한 집 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워라벨은 어때요? 사실 청소라는 직업이 워라밸을 찾는 직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는 만큼 번다는 게 사실 좋은 의미로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번다는 건데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기 취미나 여가 생활이나 이런 시간들을 또 줄여서 청소를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거든요. 워라밸이라는 말을 청소랑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장단점이 있나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소득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간다는 장점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다니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을 가잖아요. 그런 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스케줄을 좀 조정하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일회성 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따와야 된다는 스트레스는 계속 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청소 마무리했고요. 이제 가볼 텐데 제가 늘 고객님들께 이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왜 그 많은 청소업체 중에 저를 택했는지. 제리비에서 닥터케
K 나오는 거 보고 팜플렛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집에. 거기 있는 거 보고 이사 갈 거니까 안 하다가 이사 올 때 한 거예요. 계속 붙여놨다가 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늘 고객님들께 청소가 끝나고 여쭤보는 게 있어요. 왜 많은 청소 업체들 중에 저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강점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늘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고객님은 제가 어떤 아파트에 광고를 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광고가 되게 잘 돼서 거기서 한 달 반, 2달 정도를 계속 일했었거든요. 그때 그 단지의 고객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계속 이렇게 인연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네.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사실 처음 현장이 되게 많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은 막 마치고 이제 저 혼자 가서 닦아야 되는데 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순서도 기억도 안 나고 또 당황스럽고 고객님은 뒤에서 쳐다보고 있고 하니까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 불구하고 퀄리티는 되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등에 진짜 식은땀도 많이 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예전에 어떤 아파트 현장에 갔었어요. 청소를 다 마무리하고 고객님 청소 다 마무리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고객님께서 사실 다른 청소 업체를 불렀었는데 그 업체가 여기는 청소를 못하는 데다 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냐고 대단하시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문득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요. 아, 나도 경쟁력이라는 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층 청소하는데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초기 비용은 저는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점점 장비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100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100만 원은 장비를 사는 비용이고요. 추가로 교육을 받으시거나 차를 구매하시거나 이런 거는 따로 별도의 비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저는 사실 청소업계에서 아직까지 새내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2년이라는 기간을 어쨌든 청소를 했는데 그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순수익으로 월천 한번 벌어서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보고 또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거창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꼭 주위에서 거기 레드오션이다, 그거 끝물이다, 잘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듣지 마시고요. 그 분야에서 분명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급함이나 조바심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꾸준하게 그냥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